라이프전 KPGA 팀 리그. 오늘은 평가전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나 SG와 POS와 투나 SG의 평가전. 차기 3차 시즌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양 팀의 선수들의 팀 배틀 방식의 정도를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은 2대0으로 POS가 피터 선수의 공헌에 힘입어서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앞선 두 경기입니다. 먼저 심소명 선수와 피터 선수가 양 팀의 선봉으로 맞서게 됐는데 피터 선수가 먼저 1승을 따내면서 POS가 앞서 나가게 됐고요. 뒤이어서 국가대표 저그 이용범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만 피터 선수 장기전 끝에 예측 프로의 전술을 통해서 이용범 선수마저 잠재우면서 POS가 투나 SG에게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3라운드 투나 SG 신생팀으로서는 현재 2대0이라는 상황.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네. 거기다가 좀 의외의 복병 피터 선수에게 두 경기를 뺏겼기 때문에 그 팀 내 분위기 자체는 뭐 침체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세 번째 경기가 그래도 뭐 이병민 선수, 지미네어스 메모리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병민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다른 것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이병민 선수와 피터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3라운드까지 경기를 진행하게 됐는데, 예. 이병민 선수가 여기에서 승리를 따내주지 않는다면은 투나 SG는 오늘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 그것은 약간 섣부른 생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병민 선수, 그리고 심소명 선수가 지금 투나 SG 팀의 그 에이스, 주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라는 걸 미뤄봤을 땐, 여기서 이병민 선수가 무너진다면, 그 이후의 경기에서 그 투나 SG가 POS 팀을 무너뜨린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타격이 상당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신인 선수로서 현재 4승 무패의 공식 전적을 가지고 있는 이병민 선수가 이제 투나 SG에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첫 패를, 2패를 하고 있는 팀의 입장에서 자신마저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심적인 충격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예, 이병민 선수가 그 4승 0패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신예답지 않게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 발휘 팍팍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부담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나 개인전과 팀의 운명을 그 어깨에 걸머쥐고 있는 팀 리그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3라운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경기 맵을 확인하면서 이병민 선수와 피터 선수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짐 레이너스 메모리 정글 버전에서 3라운드 양 팀의 3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짐 레이너스 메모리 시리즈에서 지금 최종판인데 과거에는 테란에게 좀 강력함을 부여하는 것이 컨셉이었는데 프로토스가 강력하다가 그 이후에 테란이 프로토스를 싹 제압하다가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프로토스 대 테란, 프로토스 8승, 테란 6승으로 지금 뭐 프로토스가 2승 정도 앞서 있고요. 네. 그리고 피터 선수에 관해서 같은 팀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 대테란전은 어느 정도 잘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터 선수의 대테란전 기대해볼 만한 생각이 들고 이병민 선수는 강민 선수를 개막전에서 패자적으로 밀어냄으로 인해서 MSL에서 말이죠. 패자적으로 밀어냄으로 인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이병민 선수는 예선전 마지막 경기였죠. 종족은 테란입니다만 변규섭 선수를 이 경기 맵에서 멋지게 승리로 장식을 하면서 예. 마이너리그로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이병민 선수가 이 지미네어스 메모리를 가장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 지금 채팅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피터 선수도 이 맵에서 테란을 상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 한다라고 이제 자신의 의견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또 짐레너스 메모리 정글판, 프로토스 대 테란, 테란이 프로토스보다 약간 2승 정도 뒤쳐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다가 심리적으로 또 오늘 팀리그에 나와서 2승 정도 자신이 챙긴 상태 이런 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피터 선수가 이병민 선수보다는 좀 앞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병민 선수가 워낙 연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또 자신감이라는 것이 또 신인답지 않은 자신감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 이런 것을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병민 선수 4승 무패의 공식전 연승가도이고 네. 피터 선수 오늘 2승 무패 아직까지 물론 패배를 하면 바로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만 2승을 따낸 상황에서 이 경기 맵에서의 경기를 재밌어한다. 피터 선수가 재밌어한다면 어떤 경기가 나올지 또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피터 선수가 이 짐 레이너스 메모리라는 맵을 이병민 선수만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옵저버 하시는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최고의 밸런스를 자랑하는 맵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거에 동의를 한다. 프로토스 대 테란, 프로토스 대 저그,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모두 다 이 맵에서 나는 자신이 있다 얘기하는 거 보니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박빙의 승부, 재밌는 경기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가장 멋진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나 SG와 POS와 투나 SG의 3라운드 경기입니다. 이병민 선수와 피터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라이프선 KP의 팀리그 투나 SG와 POS의 평가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를 앞두게 됐는데요. 현재까지 2대 0으로 POS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3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자, 투나 SG의 신예 영웅입니다. 이병민 선수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에이스죠. 투나 네. SG의 에이스. 이 선수 지금 앞선 두 저우 유저 심소명 선수와 이병민 선수가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이병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라는 것은 팀 내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 데다가 자신의 또 연승까지 이어나가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죠. 네. 자, 팀리그에는 첫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팀이 어려운 입장에서의 첫 출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일이 마르는 듯한 그런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이병민 선수인데 그동안의 연승가도를 잘 살려서 멋진 기량을 다시 한번 뽐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 맞서는 선수입니다. POS 2대 0의 주인공, 2대 0을 만들어 놓고 있는 피터 선수가 역시 3라운드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자, 피터 선수 아직까지 피곤한 기색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좋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네. 이 경기 때 대저그전 난장판 프로토스의 진가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베테랑전 보여줄 차례입니다. 네. 자, 좋아하는 경기 맵에서 과연 어떤 재밌는 경기를 다시 한번 연출을 해줄 것인지 피터 선수의 기량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두 팀의 3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자, 투나 SG와 POS와 투나 SG의 3라운드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10시 방면 바로 신인 이병민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12시에는 2승을 일궈냈죠. POS의 피터 선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가깝고요. 예. 앞마당 지역 이병민 선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죠. 위치상으로 봤을 때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면 좀 불길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병민 선수가요. 왜냐하면 이 위치는 강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MC게임 스타리그 1차 스타리그 결승전을 했을 때 이윤열 선수를 이겼었던 위치와 동일하거든요. 강민 선수가 다크템플러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네. 그리고 최근 경기를 생각해보자면 박정기 선수가 나도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을 때도 딱 이 스타팅 포인트였고 그때 박정기 선수는 나도현 선수가 압도적으로 밀어붙였었습니다. 박정기 선수, 피터 선수 같은 팀 아닙니까? 박정기 선수의 베테랑전 능력들을 피터 선수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것을 가정으로 얘기를 해보면 역시나 이 위치라면 이병민 선수가 확실히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스타팅 포지션이네요. 네. 투나 SG에게는 상당히 위치 우는 좋지가 않은 3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자, 이쪽에 서플라이드 포를 건설하고 있고요. 정찰을 나가기 시작하는데 12시를 발견하면은 그다지 밝은 표정은 아니겠죠. 이병민 선수. 그리고 견제를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맵이 또 지브네러스 메모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진이 굉장히 넓은 데다가 본진이 넓다면 그만큼 드랍할 만한 공간도 충분하게 많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숨긴 건물을 바깥쪽으로 나가서 짓는 데도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병민 선수가 강민 선수를 제압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선맵이었고 지상맵이 아니었습니다. 지상맵에서의 이병민 선수 대 프로토스전 플레이가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병민 선수가 투팩토리로 시작해서 초반에 강력하게 그 프로토스를 몰아붙이는 플레이를 즐겨 한다면 이 위치가 이병민 선수에게 나쁘게 작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그 원팩토리 빠른 멀티 그런 식의 플레이를 했을 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 정찰에 먼저 성공을 한 이병민 선수입니다. 방향을 틀어서 열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투나 SG와 POS와 투나 SG의 3라운드 평가전 경기. 지금 프로브 가는 위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뒷마당 지역에 파일럿 하나를 워프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숨긴 건물입니다. 이거는 저 위치에다가 파일런을 짓고 그 다음에 숨긴 건물을 한다면은 이병민 선수 입장에서는 눈치를 빨리 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저기는 정찰 범위가 아닌데다가 이 뒷마당에 멀티를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저 지역까지 시야가 안 닿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10시 안쪽으로 위치를
알아내고서 정찰을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파일럿 하나를 워프를 시켜놨고요. 맵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이것저것 막 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잘 통하니 자신의 전략이 여러 가지로 잘 통하니까 그 맵을 재밌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터 선수의 이런 식의 숨긴 건물 자체도 자, 파시리티를 워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피터 선수 입구 쪽으로 프로브 하나 보내서 정찰을 들어오는 척을 해줬고요. 그런데 이병민 선수 분명히 지금 이 타이밍에 정찰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 지금 보면은 숨긴 건물이네 할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어디에 워프가 되고 있을지를 찾기라는 초반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병민 선수 입장에서는 딱 들어가 보니까 프로토스 본질에 들어가 보니까 사거리업도 안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가 안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뭔가 숨긴 건물의 낌새를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숨긴 건물의 위치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당하느냐, 알고서 막아내느냐 그 차이거든요. 예. 지금 아는 상황이라면 미사일 털의 그 적당한 위치에 건설을 해주고 그런다면 지금은 이병민 선수가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무난하게 막아낼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네, 거기다 지금 이병민 선수 투팩토리 지금 체제를 선보이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머신샵까지 에드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병민 선수. 벌처로서 길을 죽여놓은 다음에 탱크 추가하면서 본진 입구 쪽을 조일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 이병민 선수의 빌드네요. 드라군으로 살짝 앞으로 한 번씩 찔러주는 피터 선수. 상당히 강인해 보이는 인상을 보여주죠. 네. 셔틀이 먼저 생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병민 선수가 뭔가 숨긴 건물이다라는 것을 느꼈다면은 머린 한 기 정도는 나와서 그 본진 주위를 배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대단히 안정적으로 투팩토리 상태에서 벌처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엔지니어링 베이도 지금 빨리 짓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리버가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오면 네.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 경기 승패 바로 갈려집니다. 뒤쪽에 이병민 선수는 커맨드 센터 앞에 터렛 하나, 아래쪽에도 하나 건설을 해줍니다만 예. 상당히 넓죠. 벌처가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나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죠. 예. 자, 셔틀이 올라섰는데요. 자, 완성. 안쪽에 들어갑니다. 이거 그 안에 일전서 막고 있는 상황에서 리버 아까 주나요? 이걸 공격. 자, SCB 대량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두 번 제대로 쐈습니다. 이번은 떨어져서 두 번만 제대로 쏘면 볼 수 있을 만한 효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전태기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SCV의 피해도 만만치 않죠. 자, 초반에 리버와 셔틀 하나를 던지면서 상대 SCB를 상당히 많이 잡아냈습니다. 피터. 자, 본진영 피터 선수의 진영이 들어오고 있고요. 피터 선수의 개인 컨트롤 화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벌처가 지금은 활약을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로보틱스가 본진 바깥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옵저버가 생산이 돼서 자신의 본진 쪽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아래쪽으로 마린이 하나 슬슬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앞마당 지역에 확장을 발견했어요. 하고요. 네, 위치를 파악해냅니다. 벌처 이동하죠. 그리고 피터 선수 의도했던 플레이인지는 아직까지 확신에 갖기엔 무리가 있습니다만 저 지역은 걸릴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테란의 뒷마당 멀티 지역이기 때문이죠. 예상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저 지역에 그 건물들이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딱 파일럿, 딱 지금 로보틱스 퍼실리티, 서포티드 베이나 옵저버터리 같은 건 다 본진 지역에 추가로 짓고요. 네. 자, 스타포트 건설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민 선수. 초반에 SCB 피해는 시간에 따라서 충분히 만회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 사이에 확장을 하면서 드라운으로 앞쪽으로 방어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 피터 선수입니다. 아까 그 리버의 한 번 공격 타이밍에 봤던 이득은 테란보다 한 타이밍 멀티가 빠르다는 걸로 지금 이미 그 이득을 챙겨갔고요. 네. 자,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만 드라군 추가로 많이 생산이 돼 있어요. 이 벌처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네.
자, 하나 잡혔고요. 둘이 뒤쪽으로 가서 기다립니다만 나와야 되죠. 나오면서부터 자,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벌써 3 정도면 좀 아까운 아쉬움이 남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이병민 선수 본진 자원만을 활용해 한방 그 벌처를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한 방을 노리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병민 선수 지금 타이밍에 벌처가 본진 안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저 벌처로서 상대의 병력들을 앞마당 쪽으로 끌어내려 놓고 그다음에 본진 안에는 투탱크 드랍 이런 식의 좀 다중 공격을 시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아니면은 언덕 쪽을 점령을 해서 앞마당 쪽에 있는 프로브를 잡아주기 위한 공격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예, 벌처 드랍십 프로토스가 가장 무서워하는 조합 중 하나죠. 드랍십 안에는 언제나 투탱크가 들어있어야 하고요. 네. 근데 저런 플레이는 그 다른 지역의 스타팅 포인트나 뭐 다른 지역 앞마당 멀티 지역 약간 그 몰래 멀티성을 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지역을 가져갔을 때 빛을 발하지? 이런 식으로 앞마당 멀티 지역과 본진 지역 고르게 가져가는 플레이는 플레이에게 그다지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또 못합니다. 네. 자, 길목에다가 파일런을 어플을 시켜놨고요. 자, 움직임 파악을 했겠죠, 피터? 자, 탱크 하나를 먼저 드랍을 해놨습니다. 시즈모드 2기째. 자, 드랍 달라붙고 드라곤까지 방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아니죠. 네, 아니죠. 가능성이 예. 높죠. 자, 탱크 하나 잡아냈고요. 피터는 뒤에 추가 병력까지 들어옵니다. 우선 프로브를 잡는데 상대에게는 똑같이 피해를 줘야 하는 이병희 선수. 프로브를 잡아주는 플레이는 좋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큰 이득을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프로토스는 지금 멀티를 잘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자, 스파이더마인에게 그다지 큰 피해 안 입었고요. 위치역으로 반응했으면 대박이 터질 뻔했는데 자, 질러 쪽으로 가는 바람에 돌면서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피터. 계속 가야죠. 지금은 그 이병민 선수 입장에서는요. 자, 이동하는 와중에 드랍십을 잡히고 왜 납니다. 병력이 입구 저기 쪽에. 있나요? 자, 입구까지 병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피터 선수 드라군 하나를 집어넣어서 큰 성과를 거두고 마는데요. 저 병력은요 드랍십 쫓아온 겁니다. 드랍십에 강제 어택을 해놓으니까 드랍십을 사실 강제 어택을 해놓고 나서 드랍십이 빠져나가면은 다시 걷어갖고 앞마당 쪽에다 놓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의외의 성과입니다. 이거는 의외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또 성과가 너무 크죠? 예. 너무 크네요. 의외의 성과가 대박의 성과입니다, 지금은. 저 이동하는 네. 드랍십 안에 벌쳐 넷 타는 게 지금 이병민 선수의 개인 화면으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이병희 선수. 저는 우연에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은 공격이 성공을 딱 하게 되면 선수들 기분도 나빠질 뿐더러 공격 타이밍을 지금 같은 경우는 놓쳤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반격을 한번 준비를 하는데요. 네. 피터 슬슬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반격이 아니라 언덕 쪽에다가 질럿들 내려다 놓고 그다음에 만약에 언덕을 점령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병력이 떨어지자마자 파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병민 선수의 드랍십이 상당히 무서운 드랍십이거든요. 자, 뒤쪽으로 한번 더 들어왔습니다. 지금 쉽게 못 들어가죠. 자, 방어 준비해 놓고 있는 피터. 이병민 선수 곧 저 공격이 저런 식의 어떤 드랍십에 의한 공격들이 효과를 못 보게 되면 확장을 해야겠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게 뻔한데 그 확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즈음에 피터 선수는 미리 벌써 5시 쪽에다가 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커맨드 센터는 완성이 되어 있고요. 뒷마당 지역을 한번 노리고 내려갑니다. 이병민 선수, 그렇지만 목적으로 모두 다 확인하고 있는 피터. 이 맵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바로 자기가 이것저것 해도 잘 이기더라 라는 그런 의미였나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터 선수는요. 자, 슬금슬금 피터 선수의 병력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뒷마당 지역으로 먼저 가나요, 피터? 자, S3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언덕 위에서의 탱크의 어머. 자, 어떻게 공격을 가능을 하지? 본진 안쪽으로 질럿을 올려놓고 위에 있는 탱크부터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벌처로 방어하고 있는 이병민 선수. 질럿 스피드업이 아직도 안 됐어요. 질럿이 지금 스피드업이 됐으면 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자, 4시 방면의 스타팅 포인트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요. 스캐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놓고 있는 이병민 선수입니다. 시타델 오버 아둔 타이밍이 너무 늦습니다. 자, 방어 준비가 가장 취약한 지역을 먼저 들어왔죠. 드랍십으로 4시 스타팅 포인트에 벌처를 떨고 놨습니다.
자, 프로브 도망가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여기는. 자, 이병민 선수의 컨트롤 화면. 지금 이병민 선수가 뭐 정말 암울한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뒷마당이라고 뒷마당 멀티 지역 미네랄과 가스가 충분한 지역을 가져갔고 지금 이런 식으로 프로브 피해를 주는데 한두 번 정도만 더 성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병력 보유 상황은 대등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렇게 피터 선수의 확장 기지를 견제하는 와중에 자신의 확장 기지가 그냥 그대로 파괴가 된다면 모를까 예, 그런 그렇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병민 선수가 한 번쯤은 진출할 만한 타이밍은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지상 병력 이 가까운 위치에서는 그냥 그대로 조여질 만한 가능성도 높거든요. 야, 이병민 선수는 지금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꼭 그렇게 하는 선수네요. 지금 뭐 탱크가 거진 한 10대 넘어가는 상황이고 벌처가 어느 정도 보유가 돼 있고 그리고 프로브 피해를 저만큼 줬으면 한 번쯤 조금 더 진출해볼까? 이런 욕심을 내는 선수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앞마당 멀티 지역에 커맨드 센터 짓고 농성만 하고 있어도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지금 그대로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병력이 추가로 들어오는데요. 스타게이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피터 선수. 예, 이미 공격을 들어가죠, 이제는. 이미 사이버네스코에서는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정면으로 본진 안쪽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피터. 자, 탱크 이거 모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데요. 탱크가 언덕 위에도 있고요. 병력을 소비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만. 와, 택도 없었죠, 지금은. 예. 그 병력이 언덕 위, 그 다음에 탱크가 뒤쪽에 바리케이트를 너무나도 지금 단단하게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뚫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고 지금 이병민 선수와는 달리 피터 선수는 계속 시간을 끌어주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유닛들을 소비시키는 겁니다. 네. 확장을 하면서 상대 확장 지역을 벌처를 통해서 제압을 하려고 하는 이병민 선수인데요. 네. 이쪽에서 몸에 우선 막혔습니다. 질럿이 일단 막아냈고요. 스파이더마인을 잘 역으로 활용을 했죠, 이번에는. 자, 병력면에서는 이병민 선수가 당연히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게이트가 3개나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병력들 드라군만 한 2기 정도만 나온다고 할지라도 근데 전병력이 다 내려왔거든요, 지금. 네. 프로브 피해는 프로브 피해대로 조금 있고요. 원래 가득 붙어서 한 15 이상이 막 붙어서 미네랄 채취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플리피콘이 완성이 돼 있는 피터 선수의 모습. 네, 이병민 선수의 조이기가 시작되기 전 타이밍에 캐리어 2기는 떠야 됩니다. 그게 테란 대 프로토스에서 프로토스가 캐리어를 선택했을 때 정말 오묘하게 작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죠. 그렇죠. 자, 이병민 선수.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이병민 선수. 물론 상대방의 앞마당 멀티 지역 그리고 다른 스타팅 포인트 지역 멀티 가져가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자원이 활성화되면서 병력의 규모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병민 선수 상대방이 어느 정도 병력을 좀 낭비해줬고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 병력이 모였다는 생각이 들면 한 번쯤 진출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그 압박을 좀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앞마당 멀티 지역에 막 서플라이 디포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는 것들은 약간은 소심한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4시 쪽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방어 병력이 더 많이 생겼고요. 6시에 뒷마당에도 하나의 확장을 더 시도하고 있는 피터 선수입니다. 게이트가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어 자, 있으면 이동하다가 네, 본진 안에 있는 모든 팩토리에서 생산이 돼서 출발하는 이 가까운 위치에서의 테란의 전지는 지금 타이밍에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로브가 이동하는 길목에서 딱 벌처에게 발각이 되면서 자, 거의 한 기 정도가 살아남았나요? 네, 그러기엔 또 넥서스가 너무나도 많죠. 네, 그렇네요. 예. 자, 이병민 선수와 투나 아스키의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캐리어가 둘 완성이 됐고요. 피터 선수. 이병민 선수 지금 안 나올 거면은 그렇죠. 아무리 짓고 골리앗 포함해서 지금 나와야 됩니다.
자, 6시 스타팅 포인트 쪽으로 병력이 이동 매치에서 입구를 막고 확장을 시도합니다. 그냥 달려들 거예요. 좋아요. 그냥 달려들 겁니다, 근데. 네. 자, 탱크는 스파이더맨에게 하나 파괴가 됐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질럿. 시간만 끌고 넥서스만 보전시키면 지금 피터 선수 입장에서는 되기 때문에 뭐 병력들의 피해가 상대 병력에 비해서 조금 많다고 할지라도 뭐 달려들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네. 그렇죠. 인구수 예. 비는 인구수는 지금 캐리어로 채우면 그만이거든요. 네네. 상대는 탱크와 벌처 위주로 나오는데 지금은 이병민 선수 타이밍이 확실히 늦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둘 이상의 캐리어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6시 스타팅 포인트를 제압을 했고 중앙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이병민 선수의 병력입니다. 이게 테란의 입장에서 참 난감한 점이거든요. 이 병력 탱크가 저렇게 많은데도 과감하게 전진을 하기엔 좀 뭔가 좀 껄끄러워요. 네. 자, 아래쪽으로 병력이 오히려 피해 내려가나요, 피터 선수? 아,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마인에는 모조리 반응을 해주는데 지금 예 그렇죠. 그래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 실제로 자신이 지금 생산하고자 하는 유닛은 캐리어거든요. 우리는 승부수가 캐리어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드라군에 아까워하지 않고 있는 피터 선수입니다. 자, 힘싸움을 한번 펼쳐주고 있는데요. 병력이 또 양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데다 캐리어 출발하죠. 네, 됩니다. 와. 역대가 우선 상대 앞마당 멀티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상 병력 간의 교전으로 시간을 끌어주고 있고요. 자, 확장 앞마당 지역부터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뒤로 물러나고 있는 이병민 선수. 글쎄요, 왜 캐리어 넷은 왜 앞마당 멀티 지역을 이 지역 공략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네. 않습니다만 상대방의 탱크를 그냥 뒤쪽에다 덮치면 싹 제거해주고 한 두 부대 정도 되는 지상군과 센터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편이 지금 승기를 붙이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오히려 골리앗과의 교전을 유도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피터 선수. 자, 앞마당 지역에 언덕을 활용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피터. 야, 어쨌든 승기 잡았어요. 피터 선수, 이병민 선수까지도 네. 지금 거의 한 60-70%가량 승기를 잡았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거 이병민 선수까지 패하게 되면 투나 SD 입장에서는 큰 사건이거든요. 이용범 선수, 믿었던 심소명 선수와 이용범 선수가 피터 선수를 뭐 방심한 가운데 패배를 했다고 쳐도 지금 이병민 선수는 그럴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피터 선수를 잡음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자신의 팀으로 이끌어줘야 할 그런 입장에서의 그 에이스의 역할이 있는 건데 네. 게다가 팀이 어려운 입장에서 시민 선수, 부패 행진을 하고 있던 선수가 1패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타격일 수 있거든요. 예. 자, 6시 예. 뒷마당 확장 지역은 탱크 하나로 우선 제압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 파괴 일보 직전이고요. 네, 앞마당을 공략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네요. 골리앗이 추가가 되는 것이 이제는 더뎌졌다는 것. 그리고 탱크가 그동안에 어쨌든 뒷마당을 앞마당 쪽을 공략을 하는 타이밍에 탱크가 골리앗이 없으니까 전진을 못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한 의미는 있고요. 자, 실드 배터리 채우기 위한 배터리까지 건설이 돼 있고 지금 2기가 추가로 생산이 됐고요. 예. 캐리어 피해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피터. 마인 때문에 넥서스 정위치에다가 못 지으니까 그냥 비껴서 지어버립니다. 지금은 넥서스 짓는 게 중요한 거지 넥서스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상당히 유연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확장 기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그 감도 있어요. 자, 골리앗을 좀 모아서 이제 탱크와 함께 네. 전진을 준비하고 있는 이병미 선수인데요. 언덕 위에서 머리를 내밀고 노리고 있죠. 그렇죠. 저게 진짜 다크템플러까지 섞인다면은 이거는 뭐 이병민 선수의 특기네요. 본진 부대 그러니까 이 주 병력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 드랍십 한 기를 꾸준하게 이용을 해준다는 점 이거는 뭐 이병민 선수의 장점은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피터 선수가 자원을 너무 많이 가져간 모습이네요. 지금 타이밍에 그 테란이 프로토스를 상대로 역전하는 방법 딱히 없습니다. 지금은 나온 유닛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그 이득을 보는 수밖에 없는데 캐리어가 일단 골리앗에게 그 완승을 거둘 만한 만큼 이제 숫자가 조금만 더 있으면 쌓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상군과 캐리어의 환상적인 조합이 갖춰지면 네. 테란 해법 없어요. 자, 나온 병력들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거의 다 파괴돼버리고 맙니다. 이쪽에 바리케이트를 쳐놨습니다만. 야, 이거는 뭐 좀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겠는데요. 연승의 이병민 메이저리그에서 강민 선수를 이기고 뭐
굉장히 좀 내놓으라 하는 그 프로게이머들을 몽땅 지금 이기면서 연승을 구가고 있는 이병민 선수라고 했을 때, 예, 이번의 패배, 만약에 정말 패배가 된다면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마당 지역에서 서둘지 않습니다, 피터. 자, 언덕을 활용해서 골리앗과 맞서주고 있고요. 뒤쪽에는 추가로 계속해서 캐리어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진 지역에 캐리어 더 쌓였을 거란 말입니다. 한, 9대 가량까지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9대 정도 되면 골리앗으로는 한계가 있죠. 너브대가 순식간에 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쪽에 있죠. 거기다가 이제 가스가 부족해서 미네랄만 남았을 때는 뭐 질럿만 생산을 해도 되고, 그리고 캐리어의 업그레이드는 캐리어가 생산되기 전 타이밍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해줬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이업이네요. 예,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자, 4시 앞마당 지역에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랍십이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는 이병민 선수. 탱크 골리앗 숫자가 상당히 이제 많이 보강이 됐음에도 상당히 약해 보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캐리어가 지금 현재 8대네요. 8대의 지상군이라면은 뭐 충분히 상대할 수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섣부르게 캐리어만 움직였다가 만약에 저 캐리어를 몽땅 다 잃게 되면은 그 이후에, 예, 테란의 병력에 우르르 쓸리게 되는 건 또 사실입니다. 네. 캐리어가 8대라고 하지만 또 추가로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10대군요. 네, 10대가 됐네요. 네. 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캐리어의 숫자, 공격력은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피터. 11대째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골리앗 1.4. 네. 그러나 못 막았고요. 네. 자, 본진 안쪽으로 마지막 러시를 한번 가면 합니까? 이병민? 이제 캐리어 이 정도 나왔으면 본진 벌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다른 쪽에 넥서스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 게이트만 올리면은 그 캐리어 유지하면서 질럿들은 더 많이 생산이 될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확장만 골라서 우선 순회 공연을 시도하고 있는 피터 선수. 네. 자, 6시 스타팅 포인트에 확장을 해놓고는 이병민 선수입니다. 목숨줄이었는데요. 네. 자, 순식간이죠. 방어병력 없고요. 앞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아래쪽으로 가자니 또 육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멀고. 커맨드 센터 파괴하고 그다음에, 예, 피터 선수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캐리어보다 템플러 계열의 유닛들은 섞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병민 선수가 더 까다롭게, 예,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SCB만 우선 뽑아내서 살려내고 있는 이병민 선수. 이병민 선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시 그래도 자원을 가져간 만큼의 그 유닛들 다수 생산해 놨습니다. 근데 이 유닛들을 한번 잃고 나서 더 이만큼의 유닛들을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이병민 선수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자, 뒷마당 확장 예. 지역 스타팅 포인트 자신의 10시 뒷마당까지 커맨드 센터 순식간입니다. 이제 파괴되는 것은 다 본진 안까지 치고 들어오는데요. 완전 방어력이 이거, 없습니다. 예, 순회 공연, 캐리어 순회 공연이 뭔지 보여주네요. 예,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빙 돌아서 거의 경기 끝내버리고 있거든요. 커맨드 센터와 터렛만 강제 어택하면서 다 없애주고 있죠. 예, 지금 그 컴셋이 없다면 다크템포로 나오면 그대로 끝입니다, 경기. 예, 그렇네요. 예. 자, 본진의 커맨드 센터마저 파괴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머리 깨고 그다음에 팩토리 깨는 것이 순서였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신경 쓰지 않고 공격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완전히 피터 선수가 승리를 잡았습니다. 예. 자, 투나 SG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심각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는데요, 이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죠. 거기다가 상대가 지금 피터 선수, 전혀 얼굴이 없었던 선수, 그러니까 팀리그에서도 그렇게 뚜렷한 활약이 보여지지 않았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그런데나 또 프로토스 유저, 네. 프로토스 유저 아닙니까? 예. 다크사우론에서 이병민 선수 난처합니다. 다크사우론에서 이용범 선수와 심소명 선수가 경기를 패배했다는 사실 자체도 정말 충격적인데, 지금 이병민 선수는 팀의 에이스 아닙니까? 네. 자, 어떤 해법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병민. 그리고 이병민 선수가 한 가지 잠깐 실수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탱크 3대밖에 안 보였지 않습니까? 아까 저기 탱크 7대 있었습니다. 근데 질럿이 위쪽에 생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즈 모드를 해놓고 있다가 4대를 잃고 지금 3대만 남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겠죠, 지금은. 신경 쓰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예, 그렇죠. 네, 피터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오늘 투나 SG 선수들이 완전히 말리는 네. 그런 경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피터 선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플레이,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의 어떤 그 플레이들을 다른 그 여타 뭐 신인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그 굉장히 성적이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즐겨하는 플레이들을 그대로
성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막강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수, 피터 선수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캐리어도 들어갔다가 이제 캐리어 그 골리앗들이 우르르 맞은 다음에 살짝 자, 지지 나왔어요. 경기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민 선수. 자, 투나이스와 POS의 평가전 3라운드 경기. 피터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대결마저 지금 보시는 피터 선수가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예. 자, 3대 0의 스코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 피터 선수 오늘 올킬을 평가전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는. 그럴 만한 가능성도 생겼는데요. 지금 3대 0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병민 선수의 패배로 피터 선수의 3연승이 완성이 됐습니다. 투나이스와 POS 3대 0으로 POS가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피터 선수의 승리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자, 이병민 선수와 피터 선수의 대결. 초반에 피터 선수의 전술이 상당히 훌륭했고요. 네. SBPL을 상당히 많이 입힌 상황에서의 경기. 이병민 선수가 잘 극복을 해 나가는 듯이 보였는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잡고 나가면서 드랍십 작전도 실패를 하게 됐고 피터 선수의 완승으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예. 자, 두 선수의 경기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죠. 네. 스타팅 포인트가 지금 가깝게 걸렸지 않습니까? 가깝게 걸린 것을 그 이병민 선수가 보고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팩토리 상태에서 벌처를 활용을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먹히니까 바로 드랍식으로 전환을 하기는 했는데 네. 그동안에 뭐 이 피터 선수 같은 경우는 앞마당 확장이라든가 또 리버로서 그 효과를 받지 않습니까? 리버로 효과를 본 타이밍에 앞마당의 확장 성공하고 그다음에 벌처와 드랍십이 조합이 돼서 나오는 타이밍에 또 5시 쪽에다 확장을 또 성공을 하고 그래서 두 번의 공격을 맞고 두 번의 확장 기지를 성공을 한 이 피터 선수는 그 이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이제 캐리어로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도 좀 수월했고요. 그래서 네. 경기 양상 여기 지금 3차전까지 소화를 하면서 피터 선수의 경기 양상을 보면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그 드랍도 성공을 시키고 그다음에 견제도 성공을 시키고 리버로 효과를 보고 나니까 바로 이제 확장하고 캐리어로 전환하고 꽉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하는 경기 맵에서 당당하게 1승을 피터 선수는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추가함으로써 이제 3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됐고 3연승, 1승만 더 추가하면은 올킬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프로토스가 말이죠. 네, 투나 SG에 남아있는 두 명의 선수가 전부 다 신예 선수거든요. 예. 네, 안기효 선수와 김상호 선수가 있습니다. 예. 프로토스와 테란 유저가 남아있는데 네. 현장에 어떤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규호 선수가 나왔네요. 네. 안규호 선수, 김상우 선수가 나올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안규호 선수는 프로토스 유저고, 그 다음에 김상우 선수는 테란 유저인데, 아무래도 이후에 남은 지금, 피터 선수를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 박성준 선수도 있고, 임정호 선수도 있고, 박정일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테란이 아무래도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김상우 선수가 나이가 너무 어린데다가 팀에서 막내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안기호 선수를 더 신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기호 선수가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심소명 선수와 이병민 선수, 이용범 선수 지금 투나 SG에서 자랑하는 에이스 3명이 에이스 트로이카 3명이 몽땅 다 피터 한 선수에게 패배를 했다는 점은 이거는 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투나 SG는 다음 시즌 오늘 경기에서 이제 안기호 선수가 승리를 따내주면서 전적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신예 선수 3명의 선수가 모두 다 침몰했기 때문에 3차 시즌을 위해서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건 바로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바로 선수들을 대동해서 극기훈련을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투나 SG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자존심이거니와 지금 그 피터 선수 그러니까 전혀 지금 피터 선수는 투나 SG에 지금 소속된 선수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거든요. 네. 그런 그 선수에게 지금 3명이나 지금 패배를 했으니까 너무 이 송호창 감독 입장에서는 바늘방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MBC 게임, 이 전자랜드배에서 1승 2패의 전적이 그때 전적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피터 선수는 그 이후에는 첫 출전입니다. 네. 처녀 출전을 하고 있는 선수들끼리의 경기. 심소명 선수와 이용범 선수, 이병민 선수를 제압을 했고요. 이제 안기호 선수를 맞서게 됐습니다. 안기호 선수 역시, 첫 출전입니다. 팀리그에 처음 출전하게 되어 있고, 한 명이 더 남아있는데, 투나 SG, 김상호 선수는
아예 전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정말 신의 선수이기 때문에 안기호 선수의 프로토스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잘 해줘야 될지 투나 SG 잠시 뒤에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4라운드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투나 SG 쪽에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투나 SG와 POS의 평가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프존 K2의 팀리그 잠시 뒤에 두 팀 간의 평가전 4라운드 경기를 여러분께 이어드리겠습니다.